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일산점 이지은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틱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틱 장애를 어떻게 정확히 진단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틱 장애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치료 개입이 필요한 상태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해 보이는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적절한 치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진단 과정에서는 증상의 종류와 지속 시간, 또 심각도, 또 이것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증상으로 고통받는 아이와 가족의 실질적인 어려움도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또 필요한 경우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틱 장애 진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DSM-5 기준을 따릅니다. 먼저 가장 가벼운 형태인 일과성 틱 장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과성 틱 장애는 가장 흔한 형태로 학령기 아동의 5에서 한 15% 정도에서 나타납니다. 일관성 틱 장애는 쉽게 설명드리면 왔다가 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갑작스럽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한 4주 이내 동안에는 이게 관찰이 됐다가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면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양상이라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만성 운동 틱 장애나 만성 음성 틱 장애는 더 오래 지속되는 형태인데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운동 틱이나 음성 틱이 일부 기간은 존재하지만 두 장애가 함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뚜렛 증후군은 가장 심한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 틱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음성 틱이 장애의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나타나되 두 가지 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뚜렛 증후군은 전체 인구의 0.8에서 0.9%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드문 질환입니다. 틱 장애 진단은 주로 임상적 판단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혈액 검사라든지 영상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병력 청취와 임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력 청취에서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된 건지, 어떤 종류의 틱이 나타나고 있는지, 증상의 변화 과정은 그동안 어떠했는지 굉장히 자세히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또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서 틱이나 강박장애가 혹시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던가 출산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 또 발달 과정에서의 이상 여부, 또 다른 동반 증상들도 함께 평가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등의 동반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틱 장애와 혼동하기 쉬운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강박장애입니다. 강박장애의 강박행동은 불안이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반복적인 행동인 반면에 틱은 전조감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강박은 옆에서 살펴보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틱은 부지부식간에 일어나고 자동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틱 장애를 사진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단하는데요. 망진에서는 아이의 어떤 전체적인 얼굴 색택, 혀의 상태, 또 틱이 나타나는 부위와 양상을 좀 면밀히 관찰을 하고요. 문진에서는 이 아이가 틱 증상이 언제 시작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고 과정이 있었는지, 언제 악화가 됐고 완화가 됐는지, 틱 증상이 나타날 때 다른 증상들은 없었는지, 평소에 아이가 식욕과 소화는 어땠는지, 잠자는 패턴은 어떤지, 대소변은 어떤지, 틱이 나타나는 기간 동안에 아이의 감정 변화 등은 어땠는지 상세하게 문진을 하게 됩니다. 또 진맥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전체적인 기혈 순환 상태를 파악하고 복진을 통해서 소화기 상태와 근 긴장도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틱 증상이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 틱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둘째, 틱으로 인해서 아이가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셋째, 아이가 틱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 넷째,
틱과 함께 주의력 문제, 또 별도의 강박 증상, 과도한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우울감이 나타나는 경우, 5번째, 여러 종류의 틱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음성 틱과 운동 틱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6번째로는 가족이 틱 증상으로 인해 다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고요. 7번째는 이 문제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이가 놀림을 받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마냥 나아지기를 지켜보거나 기다리기보다는 조기에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틱 장애 진단 과정과 감별 진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틱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막 서둘러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거나 이것 때문에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이라면은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사전에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은 틱 증상은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고요. 더불어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틱은 아이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따뜻한 관심으로 아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의 지지가 있다면 치료는 잘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진단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